제가 다시 전화 드릴게요. 아니, 네. 지연 씨. 네? 뭐가 2주에 2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네. 요즘 살이 좀 빠지고 있잖아요. 많이 빠졌죠. 쫙쫙 내려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네. 누가 저기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좀 노져야지. 알아봤거든. 네.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네. 2달에 200만 원을 내래요. 아, 이거 진짜 200. 아우. 세상에. 근데 나 아니, 이거 근데- 약간 해야 되나 싶네. 참. 그 200을 떠나서 이지연 씨 여태까지 똑똑한 줄 알았더니 완전히 그 헛똑똑이네. 왜요? 우리가 이 프로그램 하면서 좋은 점이 뭐예요? 가장 좋은 점이 네. 우리나라 최고의 의사 선생님이 나오시잖아요. 네. 그분들이 나와서 운동법은 기본이고 최고의 그 비싼 다이어트 식단까지 다 짜주는데 못하라 그런 짓을 해요. 오늘 그걸 해준다고요? 오늘 해주는 거예요. 아니 오늘. 그걸 지금 말하면 어떡해요. 나 등록할 뻔했잖아. 200만 원 그냥 날릴 뻔했네. 아이고 자, 저 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 자, 내 몸은 아주 날씬해지고 내 지갑은 두둑해질 수 있는 효율 높은 다이어트 비법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물만 마셔도 살이 찌는 것 같고 죽어라 운동해도 살이 안 빠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 원인은 바로 달콤한 독이라 불리는 당. 당은 강력한 중독성으로 현대인의 목숨을 위협하는데요. 에너지로 쓰이고 남은 포도당이 혈관을 떠돌다 단백질과 만나는 순간 비만의 주범이자 만병의 씨앗인 당독소로 변한다고요? 달콤한 음식은 멀리하고 군것질도 좋아하지 않는다면 과연 안전한 걸까? 안심은 NO! 당심은 금물! 당독소가 쌓이게 하는 음식은 의외로 따로 있다는데 오늘 이 시간은 건강을 해치고 뱃살을 찌우는 당독소 해독법부터 한 달에 딱 5일 먹으면서 하는 놀라운 다이어트법까지 하정훈 내분비내과 교수, 생명화학 고분자공학과 교수 신현재, 요리연구가 노고은, 그리고 방송인 곽정희와 함께 건강 사수하고 살은 쑥쑥 빠지는 중장년 당독소 다이어트 비법 지금 공개합니다. 일단 해보면 똑똑해지고 일단 해보면 건강해지는 찬란한 중년을 위한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제안.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안녕하세요. 신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네. 아, 제가 진짜 요즘 다이어트에 좀 꽂혔거든요. 뭐 옆에 네. 라인이 그냥 라인 좀 살았어요? 네, 많이 살았어요. 제가 살이 조금 빠지기는 했는데 네, 눈도 커지고. 이게 눈도 커졌죠. 아. 이게 미용 목적이 아니라 사실 건강을 위해서도 이게 다이어트가 좀 인생의 숙제이긴 해요. 저는 네. 뭐 지금 뭐 평생 지금 몇 년째이긴 한데 네. 이게 숙제의 특성이 뭘까요? 습성의 특성? 숙제의 특성. 숙제의 특성? 미루고 싶은 거죠.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잘안 지금 하게 당장. 되는 그래, 거. 그러면 내가 정말 예. 내일부터는 다시 열심히. 아니면은 이번 주만 지내고 다음 주부터. 이게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미루게 되니까 맞아요. 내 숙제 해결하는 그날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특히나 이 다이어트 하면 이야기는 뭐 매일 하면서도 맞아요. 왠지 귀찮아지고 네. 또 안 하게 되는 그런 숙제가 이거 해야 돼버리기 되는데 코만도 쉬운데 다이어트 이거. 사실 그 나이가 들면서 네. 먹는 건 비슷한데 살은 안 빠지고 맞습니다. 오히려 체중이 더 늘어나서 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데요. 우리 그 곽정혜 선생님도 제대로 다이어트 한번 시도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아유, 말도 마세요. 아까 인생의 숙제라 그러셨는데 숙제예요. 예, 저는 아주 그 인생의 수건이에요. 수건 사업. 아.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네. 한 십몇 년 전에 제가 네. 어떤 드라마에 캐스팅이 됐었는데 절 보고 이제 살이 쪘다고 좀 살을 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얘기를 들으면은 왜 물만 먹어도 살찐다 이런 소리가 있었잖아요. 그쵸. 네네. 그래서 이제 여름이었는데 제가 그 열무김치를 담가 놓고 오전에 밥 3숟갈에 열무김치 비벼 먹고 네. 오후에 밥 3숟갈에 열무김치 비벼 먹고 우와, 빠지겠는데요? 네, 한 달 정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막 창자를 누가 쑤시는 듯한 그런 통증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쓰러져서 제가 응급실로 이제 갔었는데, 아, 저런. 말하자면 그때 그러니까 췌장이 막 염증이 생겼고, 그 다음에 그 담낭에 담석이 생겨갖고 어머.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결국 제가 그 담낭 절제술을 받게 됐죠. 아. 그 쓸개를 떼신 거예요? 네. 아니, 쓰게 다이어트 떼어냈어요. 때문에 그 유명한 쓸개 없는
여자가 돼요. 어떡해요? 네. 아니, 이게 제가- 가능합니까? 제가 너무 무지했고요. 네. 그만큼 또 저한테 다이어트가 절실했기 때문에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절실하셨으면 또 이제 그런 시도까지 하셨을까 싶은데. 근데 이제 하정훈 선생님, 그 물만 마셔도 정말 뭐 살찐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게 정말 그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가요? 뭐 당연히 사실이 아니고요. 그 물은 칼로리가 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이 찔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가 계속되어 있는 아마 물을 많이 마시게 만드는 음식, 즉 짠 음식을 좋아하셔서 2차적으로 물을 많이 드시면서 부종으로 체중이 늘어난 경우가 한 가지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고 느낄 정도로 쉽게 살은 찌지만은 하지만은 빠지지 않는 경우가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 네, 네. 아니, 그러면 짠 음식을 좋아하는 타입이면 네. 짠 음식을 줄이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고 느낄 정도로 물을 줄일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게 왜 그러는 거예요? 네. 네, 남들이랑 똑같이 먹어도 나만 유독 살이 찌는 것 같거나 아니면은 똑같이 운동을 하고 굶어도 나만 살이 안 빠지는 것 같다면요. 혹시 내 몸속에 당 독소 수치가 높아진 건 아닌지 꼭 의심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당 독소 수치요? 정말 뭐 태어나서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보는데 이게 도대체 뭐 어떤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당 독소는요, 말 그대로 당 섭취가 많을 때 우리 몸에 쌓이는 일종의 독소인데요. 정식적인 학술 명칭으로는 최종 당화 산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단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오늘은 방송에서는 편의상 당 독소라는 명칭을 사용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당은 그냥 그 자체로 단맛이 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어떻게 독소로까지 가는지 그 과정이 좀 궁금하네요, 선생님. 네. 네, 이 세상에 사실은 좋기만 한 물질은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하게 있는 당은 우리 몸에 에너지를 주고 기분도 좋게 하고 좋은데 이 포도당이 쓰고 남아서 너무 과하게 남게 되면 피 속을 돌아다니다가 단백질과 활성산소하고 만나서 AGE라고 하는 그 두 개가 결합된 당 독소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식욕 조절을 하는 호르몬의 균형을 깨트리거나 여러 가지 비만을 유발할 수 있는 인자가 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비만 때문에도 생기는 더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죠. 지금 꼭 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제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네. 넘어져갖고 무릎을 다쳐서 수술을 받게 됐어요. 그래갖고 무릎 다친 후로 10kg가 더 쪘거든요. 또 못 근데, 움직이시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주변에서 어떤 분께서 호르몬 때문이 아닌가. 근데 이제 저는 다이어트 때문에 쓸개까지 떼어냈는데 네. 또 호르몬에 이상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무서워요. 항상 옆에서 뭘까? 누군가가 잘못된 이야기를 자주 말씀을 하시는. 먼저 이렇게 잘못된 그 말씀을 하시는 분들부터 누구세요? 좀 약간 거리두기를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그 다이어트에 관심들이 많으니까 다들 자기들이 이제 좀 그 듣고 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도와주시려고 말씀들을 맞아요.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방송에서 다이어트에 대한 제대로 된 지식을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죠. 맞아요. 네. 정말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네. 솔직히 저는 한 달에 5일 정도를 식단 조절하면 되는 다이어트다. 이거는 솔직히 저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식단은 5일 식단이요? 쭉 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좀 얘기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선생님. 네. 네, 뭐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요. 그 당 독소 해소의 제일 원칙은 그냥 식단이 있습니다. 살이 쭉쭉 빠지는 마법의 식단과요. 너무 힘들지 않게 평소에 자주 하실 수 있는 운동법까지 소상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을 이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살이 안 빠지는 분, 물만 마셔도 살이 찌신다는 분들,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죠. 네, 내 몸속에 다이어트도 망치고 건강까지 망치는 주범이 되는 이 당 독소를 잡고요. 또 살을 쫙쫙 뺄 수 있는 마법의 해독 다이어트 비법까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 방송 꼭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는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참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댓글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의견이나 궁금증 바로바로 남겨주세요. 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카카오톡 어플 여시고 상단에 있는 돋보기를 누르신 다음에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를 입력하시고 친구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메시지로 궁금한 점이나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질문들 채택해서 방송을 통해서 답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당 독소가 뭔지 알아야 적을 알고 낙을 맞아요. 알고 이제 대비를 할 텐데 맞아요. 우리 그 신현재 선생님께서 이 당 독소와 관련한 재미있는 테스트를 준비하셨다고요. 네, 당 독소는 그 쓰고 남은 포도당이 그 피 속에서 단백질과 결합해서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이 당을 얼마나 잘 분해하는지 그 능력하고 당 독소 수치랑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얼마나 당을 잘 분해할 수 있는지 축복받은 유전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실험이 있습니다. 야, 근데 선생님, 네. 아니 유전자까지 알아보려면 이게 꽤 복잡한 실험이니까 혹시 피 뽑나요? 네, 아니 그럼 오늘 안에 안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코로나 해도 이제 반나절은 걸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우리 몸에 다 유전자는 다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아주 간단한 크래커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생긴 요 과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아, 그래요? 여기 있습니다. 저도 요 앞에 지금 있는데 이거 담백한 맛 나는 그런 크래커인데 이걸로 뭐 당 독소와 관련해서 어떻게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네, 일단은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이 얼마나 잘 분해되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이 되겠는데요. 네. 일단은 그 물로 입을 한번 이제 다 헹구고 해야 되거든요. 맛이 네. 이제 딴 거 이물감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네. 오늘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다들 한번 헹구셨잖아요. 네. 그래서 헹군 상태로 크래커를 입 속에다가 넣고 입을 담은 상태로 단맛이 느껴질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약간의 단맛이 느껴진다 그럴 때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한 3번 실험해가지고 평균값을 내게 되는데 오늘은 시간 편의상 한 번의 실험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따라서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물고 단맛이 느낄 때 손을 들면 된다. 이게 먹는 건 아니고 입에 그냥 담그기만 하는 거죠? 네, 일단 실험이 끝난 다음에는 네. 바로 드셔도 됩니다. 실험이 끝난 다음에. 큰 거 먹어야지. 네,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입 헹구시고요. 크래커를 입 속에다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시작. 네. 요 정도까지 한번 선생님, 해볼까요? 아예? 안 느껴져. 30초가 지났는데. 네. 이거 뭐예요, 선생님? 네, 나 지금 한 이제 25초 된 걸린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결과들이 나오고 있네요. 네. 우리 신동진 아나운서가 19초 정도 나오셨고요. 네. 이지연 아나운서 21초. 21초? 노고원 선생님 23초. 뭐 해서 보통 한 19초에서 20초 정도 범위가 나왔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네. 그 우리 침 속에는 그 탄수화물 분해 요소가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혀에 있는 미뢰 같은 것들이 같이 동작하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를 같이 이용해서 얼마나 단맛에 민감한가를 테스트하는 건데 네. 미국의 유전학자가 개발한 탄수화물 분해 능력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시간을 보면 한 14초 안에 단맛을 느끼면 굉장히 그 소화 기능이나 그 분해 기능이 좋은 거고 네. 15에서 30초 사이면 평범한 수준, 30초가 넘어가면 소화력이 많이 떨어져서 당 독소가 생기기 민감하다 그러는데 신동진 아나운서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분들이 19초 뭐 20 몇 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이에 무관하게 평균 정도의 값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런 분들은 아직까지 몸에 당 독소가 많거나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평범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식이 조절 잘 하시면 당 독소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그 하정훈 선생님보다 1초 빨리 느낄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오늘 그 뿌듯함이 듭니다. 이 승부욕. 아니, 근데 저 질문이 있어요. 아니, 탄수화물 분해 능력이랑 네. 당 독소가 저는 매치가 잘 안 되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요. 탄수화물은 뭐 빵, 떡, 밥, 요런 거고요. 네. 당은 확실히 다르잖아요. 무슨 뭐 사탕이나. 초콜릿, 사탕, 네. 설탕, 네. 뭐 올리고당, 뭐 꿀 이런 거잖아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다른데 이게 무슨 분해 능력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네. 우리가 익히 당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은 설탕이나 액상과당처럼 그 자체로 단맛을 내는 것들. 그런데 단맛이랑 거리는 먼데 몸속에 흡수될 때 당이 되는 물질이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은 소화기관을 통과하면서 포도당의 형태로 흡수가 되거든요. 결국 우리 몸에서도 그 쌀밥도 떡도 설탕과 같은 당분으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한국인은 주식이 탄수화물이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많은 양의 당을 이제 몸속에 이제 집어넣고 계시는지 한번 꼭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것들이 단백질과 결합하면은 차곡차곡 당 독소로 쌓이게 됩니다. 아니 지금까지 당 조심하려면은 네. 아까 이지연 씨 말씀하셨듯이 뭐 초콜릿이나 진짜 단 거. 사탕이나 그쵸? 뭐 탄산음료만 안 마시면 되는 줄 네. 알았더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당을 섭취해 갖고 그 남은 것들이 그대로 독소가 됐었네요. 아니 아까 네. 선생님 저 다이어트 하실 때 네. 그 열무김치에다가 밥 드셨다 그랬잖아요. 그 밥도 결국 몸에선 당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먹고 너무 살 수는 신기하다. 없잖아. 생각을 못했어요. 그렇게.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신현재 교수님이 하셨던 그 테스트가 이제서야 좀 이해가 네. 되네요. 예. 탄수화물이 이제 당이 되니까 탄수화물 이제 분해력이 좋다는 건 그만큼 이제 탄수화물 섭취 후에 당 독소로 이제 변할 수 있는 그 위험이 이제 맞아요. 낮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일반적으로 분해 능력이 좋으면 탄수화물로 빨리 바꿀 뿐만 아니라 신진대사도 좋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독소 생성은 좀 반대로 낮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은 탄수화물을 이렇게 주식으로 먹고 사는데 그 분해 능력을 타고났으면 아까 탁월한 유전자, 고마운 유전자 말씀하셨으니 그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근데 네. 그게 아마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걱정할 정도면은. 네.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미 이 당 독소가 우리가 분해하지 못한 채 몸에 쌓여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간단하게 또 이제 자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네. 내 몸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당 독소가 축적이 되면 어떤 신호가 나타날지 우리 하정훈 교수님이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몸속에 당 독소가 쌓였을 때 나타나는 증상을 체크리스트로 한번 준비했는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게 있는지 눈여겨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화면을 볼까요? 한번 봐주시면요. 네. 네. 첫 번째입니다. 항상 몸이 무겁고 쉽게 피곤하다. 피부가 푸석해지고 얼굴이 잘 붓는다. 배가 불러도 음료나 간식이 먹고 싶다. 밥을 먹어도 공복감이 있다.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자주 차며 소화가 안 된다. 시야가 흐릿하고 시력이 나빠졌다. 팔다리에서 쥐가 나거나 저림 증세가 자주 나타난다. 내 몸이 항상 무겁고 이렇게 좀 피곤하고 했던 게 당 독소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네요. 몇 개 되세요, 신동진 아나운서? 저는 한 4개 정도 되는 네 것 개? 같은데요. 네. 저는 지연 3개 씨는?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피곤하고, 네. 그 다음에 밥을 먹어도 굉장히 간식과 음료가 땡긴다. 일단 식욕이. 저는 그냥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약간 이게 요즘 눈 시야가 눈이 좀 침침해요? 흐릿하고, 예. 네. 근데 그거는 그냥 노안인 줄 알았더니 노화. 당 독소 때문에 나이와 그러니까요. 상관없이 생길 수 저는 한 3개 정도 있는 되는 것 거였네요. 같아요. 네. 이 중에서 뭐 한 서너 개 정도 해당되면은 당 독소에 좀 어떻게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건가요? 네, 놀랍게도 한 개라도 해당되시는 분들은 바로 이 당독소가 쌓여있을 수 있다는 정말요? 뜻입니다. 예. 하나요? 예, 맞습니다. 일상에서 흔히 겪고 오늘은 내가 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게 되는 증상들인데요. 이가 일가적으로 뭐 한두 번 정도 하는 거와 상관없지만 연속적으로 계속 나타나면 이게 당독소가 쌓였다는 의미가 되고요. 이를 방치하면 큰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곽정희 선생님은 한 몇 개 정도 되세요? 저는 한 3개에서 4개 정도. 서너 개. 선생님도 저도 한 3개 정도 되는데 아니 솔직히 이 항목에 네. 뭐 속이 더부룩하고 밥을 먹어도 뭐 공복감이 들고 느껴져. 예, 그리고 뭐 얼굴이 붓고 이거는 그냥 뭐 네, 일상에서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날 뭐 컨디션에 따라서도 그럴 수 있고 근데 솔직히 시야가 흐릿해지고 약간 뿌옇고 이런 건 솔직히 좀 뭐 때문이지 하고 약간 무섭기는 하거든요. 가끔 뭐 눈에 뭐가 나타나 뭐 어른어른 거리는 것 같기도 네, 하고. 그리고 이렇게 흐릿하고 네.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그 당독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장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수정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독소를 해독을 하게 되면요. 안구 건조증이 호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당 독소가 쌓이면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고 혈액의 당이 계속 증가하면서 눈에 가장 중요한 부위죠. 망막혈관 주위에 출혈을 발생시키거나 아니면 부종을 일으켜서 시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까 신동진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대로 이때 눈앞에 날파리나 아니면 검은 실 같은 형태가 떠다니는 비문증이 나타날 수가 네. 있는데 이 비문증은요. 당뇨병성 망막병증이라고 당뇨병의 합병증 중에 가장 초기에 나타나는 그 합병증의 초기 증상이기도 합니다. 저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네. 제가 고3이잖아요. 네, 고3이요? 고혈당, 고혈압, 고지혈증 이렇게 다 있는데
어떤 때 이렇게 눈 감았다가 뜨면 앞에 뭐가 휙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그게 비문증이었네요. 네, 네. 저도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팔다리가 이제 저리거나 뭐 쥐가 나는 거, 예, 그거는 또 당 독소하고 또 어떤 관계가 그래요? 있는 거예요? 네, 가장 흔한 원인 사실 디스크 같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요. 디스크 네. 증상이 있는 게 아니라면은 팔다리 저림 같은 경우에는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에 이상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 독소가 쌓이면은 혈당이 조절되지 않아서 혈당이 높은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고요. 결국 말초 신경계가 손상이 돼서 이런 감각 신경이나 아니면 자율신경 등의 이상이 생깁니다. 즉 팔다리에 자꾸 쥐가 나거나 저린 증상이 나타나면요. 당 독소가 쌓여서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이 생긴 건지 한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에